하천고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과제 소단원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3차 식이 있을 때에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프를 이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좌변에 해당하는 이 식을 함수 fx로 잡고 이를 미분하여 증감표를 통해 그래프를 그리기로 했죠. 미분한 식을 인수분해하고 0이 되는 극값의 가능성이 있는 x로 증감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모든 실수 범위에서 표를 그리고 도함수가 0이 되는 값 찾은 후에 부호를 살펴봅시다. 0보다 작을 때는 마마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0과 2 사이에는 풀마마 2보다 클 때는 풀 이렇게 돼서 증감증 물결 기본 3차 함수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함수값을 찾아보면 F0은 5가 되고 F2는 8 빼기 12 플러스 5 원래 함수에 넣고 있어요. 그러면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 원점 표시하고 0,5 찍고 2,1를 찍으면 그래프 형태가 어디? 우리 여기 증감표에 이런 물결 모양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극대 극소 가질 수 있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여기서 물어본 건 실근이었어요. 서로 다른 실근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개수가 어떻게 돼요? 여기 한 개밖에 안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번의 답은 1개였습니다. 2번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풀이가 2개죠. 2개 중에 어떤 걸 풀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일단 3번에서 A를 이항한 걸로 풀 거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극대값 극소값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fx로 두면 fx는 이와 같이 되고 우리가 3차 함수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지난 시간 조건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어떻게? 부호가 달라야 돼를 이용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적용해 봅시다. 함수를 먼저 미분하면 인수분해하였을 때 풀마 1에서 극값의 가능성이 있죠. 이때 증감표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양쪽의 부호가 바뀌어야지 극값을 가질 조건이 완성된다고 했어요. 함수에서 말과 1을 0으로 대입하고 말보다 작을 때는 마마, 풀 그리고 다시 말과 1 사이에서는 마풀, 마풀 이렇게 증감증으로 바뀌는 함수가 되겠네요. 그래프를 이 상황에선 그리지 않아도 돼요. 왜?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가 되니까 극대값의 함수값 찾아보면 f 마일은 마일 풀 3, 풀1 마 a가 돼서 이렇게 1 없어지고 3 마 a가 극대값, 극소값은 f1이 돼서 1마 3 풀 1마 a, 즉 마일 빼기 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달라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즉 3마 a와 마일 마 a의 곱이 0보다 작겠죠. 여기서 우리 얘를 다시 인수분해할 필요 없고 선생님이 왼쪽 괄호에서 마이너스를 빼서 이렇게 써도 되고 거기에 또 얘도 이렇게 빼면 같은 식이 되죠. 즉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a 마 3,
A플 1이 0보다 작다가 되어 사익범위 마일부터 3까지가 우리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질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잠깐 교과서에 필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 3번 왼쪽에 잠깐 써놓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3차 함수에서는 실근 개수가 어떤 극대값과 극소값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3차 함수의 기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은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어때야 된다? 그렇죠. 달라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야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달라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럼 이 조건 말고도 우리가 두 실근을 가질 조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실근은 역시 극대값, 극값으로 비교를 할 건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상황이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 그래프를 옆에다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어요. 이때는 극대는 플러스지만 극소값이 0이 돼서 둘이 곱하면 당연히 0이 되겠죠. 실근이 두 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근이 한 개일 때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어떻게 같으면 돼요. 풀풀이거나 마마거나. 그래프로 상황 하나만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극대와 극소가 둘 다 마이너스, 부호가 곱했을 때 양수인데 근이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차는 반드시 근이 한 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 상황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잘 정리해 놓고 문제에 따라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잘 적어 놓았나요? 그럼 다시 소단원 확인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3번은 우리가 상수 A 같은 i가 포함된 함수의 실근은 기본적으로 2항에서 두 개 함수의 교점으로 찾는다고 했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함수를 fx로 잡고 이제 노란색 상수함수를 2항에서 gx는 a로 두면 이 두 fx랑 gx의 교점이 곧 저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x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부터 시작하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 그리고 12로 묶으면 지금 보다시피 여기 2 개수의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할 수 있습니다. 뭘로? 1로요.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우리가 x마일이란 인수와 여기는 우리가 잘 보는 인수분해로 바로 이렇게 뽀갤 수 있어요. 그래서 0이 되는 극값의 가능성을 갖는 x가 마일, 1, 2, 3개가 되니까 표를 그려보면 마일, 1, 2, 그리고 도함수, 함수값까지 표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 0 되는 거 경계로 부호 확인해 봅시다. 마일보다 작을 때는 마. 그리고 마일과 1 사이에서는 다시 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서로 다른 근일 때는 부호가 계속 바뀐다고 했죠. 그럼 이제 극값의 함수값을 찾아보면 f마일 다시 파란 함수에 대입해 볼게요. 3풀 8, 마6, 마24. 즉 11 빼기 30이니까 얼마인가요?
마9 이렇게 되고 F1은 3 마8 마6 플러스 24가 돼서 얼마죠? 27 빼기 14 13이 되고 마지막 극소를 갖는 2에서 함수값은 48 64 마이너스 24 플러스 48이 돼서 96 마이너스 88 즉 8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fx 그래프를 여기 오른쪽에 그려보면 x2, y2 원점 마이너스 1에서는 마이너스 9 그리고 1에서는 13 마지막 2에서는 8 정도로 그려서 개형은 항상 여기 표의 아랫부분에서 W 형태를 갖는구나 를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마일에서 극소를 갖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y절편 좀 조심해야 돼요. 원점 넣어보면 근데 다행히도 0 되니까 원점 지나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13에서 극대 갖고 다시 8에서 극소값 갖게 이렇게 생긴 W 함수가 y는 fx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fx 함수랑 gx의 교점을 찾는 건데 이때 서로 다른 내실근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가로로 생긴 상수함수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파란색 이렇게 끝도 없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근이 몇 개? 2개. 이렇게 되면 3개. 이렇게 됐을 때가 바로 하나, 둘, 셋, 넷. 서로 다른 4개의 교점, 내실근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어디까지? 8보다는 위쪽, 13보다는 아래쪽에서 4개의 실근을 갖는 걸 알 수 있어요. 8 아래는 다시 2개, 뭐 하나, 아니면 실근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범위는 여기서 여기 사이다. 즉, 범위를 써보면 A가 8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아야 돼. 라는 게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방정식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적용해 봤다면 오늘은 92쪽에 부등식에서의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부등식의 증명에서 사용을 할 건데요. 어떻게 증명을 할 건지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구간에서 부등식 fx가 0 이상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는 우리가 어떤 함수가 막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얘가 0보다는 컸으면 좋겠어 라는 걸 확인할 때 모든 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함수에서는 뭐 이렇게 최소가 되는 값이 있다면 모든 함수값이 최소값보다는 다 위쪽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증명에서 사용할 것은 어떤 함수가 0 이상이 됐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그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서 가장 작은 최소값이 0 이상이 되니까 나머지 모든 fx가 0 이상일 거야 라는 것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즉 여기까지 밑줄을 그어보면 어떤 부등식이 0 이상인 것이 성립한다를 증명할 때는 그 구간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임으로써 증명하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얘를 조금 확장했을 때 어떤 구간에서 부등식 fx가 gx보다 크다는 걸 보이고 싶다. 그럼 우리는 이항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죠. 그래서 이 함수를 gx를 이항하여 이렇게 바꾸면 이 함수가 0 이상인 걸 보이면 되니까 왼쪽에 있는 식을 어떻게 hx라는 새 함수로 놓고 그 함수가 앞에서 노란색 밑줄 그은 것처럼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임으로써 부등식을 증명할 거예요. 오늘은 조금 쓰는 게 많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제 3번부터 적용을 해볼게요. 예제 3번처럼 우리가 어떤 부등식이 0 이상인 걸 성립하는 걸 보여라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일단 조건은 항상 확인해야 돼요. 조건에서 0 이상인 구간에서 부등식이 0 이상인 걸 보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에 적용한 것처럼 왼쪽에 있는 식을 함수 fx로 둡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함수가 0 이상의 x값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임으로써 이 부등식이 성립해 라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소값을 찾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죠? 극값과 끝점이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도함수를 통해 극값을 찾습니다. 3111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이와 같이 되겠죠. 0이 되는 극값의 가능성이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1에서 생기지만 우리 범위는 0 이상이기 때문에 증감표를 지난번 최대값, 최소값을 했던 것처럼 0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0부터 쭉 그려서 마이너스 3분의 1은 날리고 1만 그리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표에서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에서는 도함수 값은 0이고요. 1보다 작을 때 여기 부호 0 넣으면 되겠죠. 풀 마니까 마이너스 부호로 쭉 감소하고 1보다 클 때는 당연히 풀이 되어 이쪽 플러스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그래프가 원래 3차는 물결이 되겠지만 0 이상인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즉 1에서 무슨 값을 갖는 거예요?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래프상으로 보이죠. 즉 우리는 F1 최소값을 찾아보면 F1의 값이 0이 됩니다. 즉 X는 1에서 최소값 F1 즉 0이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X가 0 이상일 때 fx 함수, 즉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 이상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4번과 5번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정지하고 성립함을 증명해 보는 과정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 해보았나요,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럼 문제 4번부터 같이 교과서에 채워 넣어 봅시다. x가 0 이상일 때 부등식이 0 이상임을 성립하게 보여줘 라고 하면 우리 왼쪽에 있는 이 함수를 fx로 두고 이 함수에 뭘 찾는다? 최소값을 찾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도함수를 그려서 도함수를 찾고 6으로 묶이죠. 2x제곱 마이너스 x 마 1로 두면 인수분해가 2, 1, 1, 1이 되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x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1에서 극값의 가능성이 있는데 증감표를 그렸을 때 우리는 0 이상에서만 보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버리고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도함수, 함수 창을 이와 같이 완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에서 도함수는 0이고요. 우리의 증감 0에서는 풀마가 돼서 마이너스 내려가고 1보다 클 때는 풀 감소가 돼서 그래프가 0 이상일 때는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x는 1에서 최소가 돼서 최소값이 얼마가 됩니까? f1을 찾아보면 4 빼기 3 빼기 6 플러스 5 즉 0이 되네요. 그러니까 fx의 최소값이 0 이상이 되므로 x가 0 이상인 fx는 당연히 제일 조만한 최소가 0 이상이면 당연히 모든 나머지 x에 대한 함수값에서는 0 이상임이 성립함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문제 5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함수식이 여기도 있고 여기 있을 때 두 개의 다항식으로 나뉘어 있을 때는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함수 우변 것을 이항시키기로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한쪽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좌변으로 다 이항을 시키면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이 0 이상이 되도록 모든 실수에서 성립함을 보이라는 게 되겠죠. 이 함수를 우리가 hx라고 두면 hx의 무슨 값? 그렇죠. 최소값이 0 이상이라는 것으로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을 찾아야 하니까 도함수 미분을 하고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을 인수분해합니다. 0이 되는, 극값이 되는 가능성이 0과 1에서 생기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제곱, 완전 제곱식이 있으면 양쪽 부호가 달라진다고 해서 부호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럼 증간표를 그려보면 모든 실수니까 전체 범위에서 0, 1 이렇게 되고 도함수가 0, 0보다 작을 때 여기는 항상 플러스니까 이 부분만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가 되고 0과 1 사이에서 역시 여긴 플러스인데 1보다 작으니까 여전히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이너스. 그리고 마지막 1보다 큰 데는 풀풀이 돼서 이 부분에서만 증가가 되네요. 쭉쭉 감소하다가 1 이후로 증가하는 이러한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프 그릴 때 봤지만 이렇게 2차랑 비슷한 꿀렁하고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쭉 내려갔다 쭉 올라가니까 최소값은 1에서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x는 1에서 최소값 h1이 3 마 4 풀 1이 되죠, 여러분. 어디다? 여기다 넣으면 돼요. 즉 값이 얼마가 돼요? 1이 되니까 값이 0이 되니까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x에 대해서 당연히 0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실수에 대해 다항함수 hx 함수가 0 이상이 된다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부등식의 성립함을 무엇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최소값을 구한다는 것은 증간표를 토대로 어디서 최소가 가질지 도함수를 근거로 해서 그리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등식에 대한 활용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수업 과제 역시 여러분들 소단원 확인 문제에 4번과 5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번과 5번을 여러분들이 과제로 찍어서 올려주는 게 오늘 과제입니다. 여기는 성립함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답으로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작성해서 그 다음에 과제 제출하기에 사진을 첨부하면 오늘 출석한 것으로 선생님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이것으로 수2 원격 수업은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등교했을 때 1반은 3교시, 2반은 5교시, 3반은 6교시에 원격 수업 기간에 했던 교과서 그리고 소단원 확인 문제 프린트 검사를 바로 할 거예요. 이거 포트폴리오 검사로 포함되는 거니까 감점되지 않도록 수업 중에 했던 모든 것들 꼼꼼하게 챙겨서 불이익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해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얼굴 보도록 합시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어요.